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21일 NSG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GM 군산공장 폐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이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이제 한국에 대한 각종 무역 보복 및 온갖 협박과 무역 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한 개 미국한테 해코지한 게 있어야 보복을 받죠. 아 그렇구나. 일방적인 그냥 이제 뭐 이런 건 뭐라 그래? 싸우는 것도 치고받아야 싸우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네. 압박, 강압. 아무튼 뭐 지금 비 오는 날 먼지 맞게 이제 얻어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단순히 GM 공장 사태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한국 경제 두드리기 이렇게 해야 되나? 경제 린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어제 나오셨던 신림동 무림 고수분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쭉 뵈니까 반갑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저기 트럼프가 또 트럼프예요. 또 트럼프. 그리고 또 트윗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이게 트럼프와 트윗이 뭔가 좀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라임이 맞는 것 같잖아요. 트럼프와 트윗. 어제 저도 언뜻 봤는데 무슨 미국 외교 관련한 관계자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트럼프 트윗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도대체 그 누구 기자인가가 물어봤는데 왜 트럼프 트윗에 뭐 이러저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외교 관계자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인데 그렇게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을까요? 백악관 내에서도 뭐 그냥 막 트럼프 뭐 아니 난 그게 애들 전략 같아. 그 트럼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미국 대통령인데. 그래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냥 개중에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또 그렇다고 쪽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조지 부시가 그랬잖아요. 일방주의로 짓묻들어 도안할 때 부시는 한마디 하면 이게 진짜 미국의 말 같거든요. 그 다들 조지 부시 말에다가 미국 행정부가 부인을 못했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뒤져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애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일방주의를 펼치면서 미국의 이 독점 자본이나 이들은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구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너무 저기 앞에 나가는 것처럼 사실은 뭐 저건 뭐 쇼고 우리 이 정도만 해줘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용도로만 하는 건가? 협상 카드.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또 12일 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여기 보면 호예세 트럼프가 호예세를 부과하겠다. 호예세란 게 뭡니까? 근데 뭐 쉽게 말하면 뭐 한국이 미국 자동차에 5% 관세 매기면 미국도 5% 관세 매기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건 자기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특히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제는 대등하게 호예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물론 이제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회 통과가 돼야 돼서 이게 호예세를 도입을 하려면 당장에 도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뭐 트럼프의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이런 거 이제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이제 호예세 이야기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조치라기보다는 그냥 말만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탁 눈앞에 와 있는 이제 무역 보복 조치, 보복이 아니라 뭐 무역 강탈 조치 상당히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철강 규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뭐 트럼프 서명이 아직 된 거는 아닌데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걸 관련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이제 뭐 다른 나라들에게 무역 보복을 하는 이런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아니 근데 호예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왜 한중일이지? 꼭 그렇게 딱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트럼프가 막 오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을 좀 거론하기는 좀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중 이제 자기들이 경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인데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만. 일단 중국은 동맹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빠지고 한국이랑 일본 중에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면. EU
이유? 그래서 이게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말이 동맹이라고 하는 게 뭐 정치적인 동맹이 따로 있고 경제적인 동맹은 또 다르고 이런 게 웃긴 거잖아요. 뭐 저는 이 말 들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자기 피해 보면 자기가 이득 보면 동맹이고 이득 안 보면 그냥 동맹 아니다 뭐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야, 그럼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구 꼴통들도 함께 우리 트럼프 탄핵 전선에 같이 뛰쳐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럼 사실상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그러니까, 좀 한미 동맹의 역할을 지금은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 정치적 동맹을 뛰어넘어서 전략적 동맹 나아가서 뭐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이고 그렇죠.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막 네. 격상됐다 한미 동맹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완전 푹 잘라가지고 웃긴 이야기. 군사만 동맹이고 나머지는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네.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무역 아까 철강 규제 말씀 잠시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무역 확장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철강을 너무 많이 수출해서 혹은 미국이 너무 많이 수입해서 네. 자국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군사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철강이 미국에서 너무 다 아무 생산이 안 돼. 네. 무기는 철강으로 만들 건데 이런 뭐 논리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한국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폈냐면 우리는 동맹이다. 군사적 동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미국을 설득을 했어요. 근데 또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또 김현중 아닌가? 뭐. 네. 이게 아마 FTA 2차 협상이 있었거든요. 1월 네, 31일 날 그죠. 2월 초까지 해서 이때 이제 한국 정부가 이걸 강력히 요구한 걸로 알고 그럼 있고. 맞네. 김현중이네. 근데 웃긴 게 동맹이면 한국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면 한국이 안 중요한 거지. 위협이 한국이 결국에는. 많이 수출돼도 미국의 안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동맹인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보면 약간 좀 솔직한 면이 있어. 그런데 이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한국 철강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 소위 말하면 동맹 뭐 이름은 동맹이라고 달고 있지만 이게 뭐 아무 동맹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실제 생각이 미국은 겉으로는 한미 동맹을 이야기하지만 속내로 진실로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거 보면. 저 이게 참 그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잖아. 그래서 돈이 얼마 되느냐 이게 미국의 판단 가치 핵심일 텐데 돈이 되는 경제 전선에서 동맹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국의 가치로 봤을 때 동맹이 아닌 거지 그거는. 괜히 한국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만 한미 동맹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실제로는 버림받은 거네요. 오히려 보수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더 들고 나가는 트럼프를 막 진짜 비난하면서 아니 뭐 써야 되는 내용 아닌가 버림받았다기보단 미국이 그동안 이제 이용만 해먹다가 그게 뽀록 난 거죠. 순진한 트럼프가 진실을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아까 이제 경제 동맹이 아닌 나라가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런 거 거론하면서 이런 네. 멘트를 날렸는데 트럼프가 이제 철강 규제에서는 더 웃긴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제안이 세 가지를 이제 상무부가 제출한 거예요. 1, 2, 3번 안을 트럼프 보고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건데 규제하는 건 1번 예를 들어서 1번 두 가지 안은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을 하는 아니에요. 네. 근데 한 가지 안은 뭐냐면 선별해서 국가들 선별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게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여기에 뭐 소위 말하면 철강을 미국에게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여기서 빠졌어요. 규제 대상에서. 아까 한국과 같은 이름에 등장했던 일본도 여기서 빠집니다. 거긴 동맹이네. 동맹이야. 근데 한국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걸 보면 정말 예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챙겨주는 거죠. 그런데 자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국은 진짜 경제에서는 동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지네들이 독일을 도와줬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한국을 도왔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부유해져서 우리가 왜 독일이랑 동급을 낸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지들 덕에 된 것처럼 이렇게. 아니, 어제 GM 때 얘기했지만 GM이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빼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 해도 지원해줬던 돈 다 돌려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GM의 공장 폐쇄하는 거는 내 덕이다 이러고 검찰나게 네. 뭐 자랑하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딱 정리가 돼 있는 거구만. 그렇죠. 그런 건데 네. 또 그럼 웃긴 건 뭐냐면 아니 일단 그동안 이제 한반도에서 정전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동북아시아를 압박을 하고 태평양을 독점하면서 누려왔던 미국의 그 팍스 아메리카나 거기에 대한 가치는 왜 계산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가서 그런 건 솔직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간 거겠죠.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까 독일 네.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네네. 또 웃긴 건 철강 규제에서는 독일도 빠져 있어요. 독일이 파리 미국에게 철강 엄청나게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이 말한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정말 뭐 한국만 정말 이게 빠져 있는. 결국은 이게 만만한 동네 북이네. 그렇죠. 완전 그렇게 그럼 되어 이거는 있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 아까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데도 그런 나라 동맹이고 근데 무역에서 동맹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그런 나라들인 거잖아요. 웃긴 거는 GM 공장 폐쇄할 때도 폐쇄 결정할 때도 뭐 태도도 그랬는데 이 미국 상무부가 왜 한국만 빠졌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예전 이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정치적 요인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지?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 요인만 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정치적 요인은 뭐냐? 지금 평화 평창.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지금 딱 걸려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목이 지금 간다 할 걸? 네.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네. 압박용 아니야, 그죠? 압박용.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런 걸 좀 싫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적으로만 해석하고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그렇고 둘을 같이 트럼프식의 논리네요, 그거는. 그런가요? 정치 동맹은 따로 있고 경제 동맹은 따로.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팔짝 뛰고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거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3차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돼 버리면은 그거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명분이나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 조임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면에서 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네. 뭐 미국이 너무 이제 솔직히 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네. 이거를 이제 대응해서 뭐 WTO에 제소도 하고 뭐 FTA 재협상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대응을 하려면 진즉에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대응하셨어야지. 봤을 때 참 웃긴 게 대응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소위 말하는 뭐 쇼부 카드 이런 걸 던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물려가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는 군사적인 거는 그냥 너무 한미 동맹에 매여 있어요. 우리도 던져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대응한다고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대응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게 씨알이 먹히겠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금 미국 트럼프 하는 거 보면 WTO 이런 데는 뭐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그죠. 부시가 이라크 침공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유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침공해 버리잖아요. 야,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ICBM? 그래서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카드도 협상할 수 있는 걸 뭔가 우리가 강력한 게 필요하다. 아까 말씀 우리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남북 관계 개선 대화 이런 것들도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미국한테 뭐 정말 뭐 솔직히 큰 힘이 딸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이 사람 완전 은둔 고수인데 완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만 뭐 막 협상 잘한다고 이게 전혀 풀리지 않는데 그런 게 좀 아까 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맘때쯤에 저는 한 가지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3월 특사설이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대북 특사로 한번 호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이제 남북 관계만 봤을 땐 특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보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걸 가지고 미국한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카드. 사실 이제 경제 논리만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의 경제 대결 무역 분쟁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득을 취한다라는 게 그건 뭐. 좀 생각이 좀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미국은 큰 나라고 그리고 이제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 기구들은 뭐 IMF든 WTO든 다 미국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구들이기 그죠. 때문에 뭐 솔직히 불공정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WTO 제소를 해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거의 네. 제소해도 한 몇 년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임기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북미 관계잖아. 네. 평양 가는 채널이 나에게 있어이다. 이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우리가 좀 이런 종합적 사고를 가지고 한번 지금의 이 트럼프의 무역 압박이라 그래도 뭐 이름은 뭐라 그래야 돼. 무역 분쟁은 아니잖아. 아무튼 보복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네, 보복은 아니고. 네. 우리 너무 억울하다 진짜. 맨날 저 터졌는데 맨날 때렸다고 막 우리 뭐 가해자로 오인방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통해서 이 미국의 횡포를 맞서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종합적 전술이 큰 판을 그릴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아마 저는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예. 그리고 책임감이죠. 사실 미국이랑 맞서서 미국이랑 맞서가지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외에 꼼수가 있냐 이거지. 꼼수를 가지고 정치하지 말고 네.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 단합으로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